네, 코인캐스입니다. 2025년 9월 28일 일요일입니다. 12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뭐 주말간의 움직임은 딱히 있을까요? 지켜보면 되겠지만 나스닥이 일단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모든 지표들 다 봐야겠습니다. 일단 제목에 적어놓은 것처럼 이 리플을 포함한 XRP를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2주 연속 조정세, 과연 앞으로 추가 하락이 있을지 반등의 분수령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멤버십 최고급 과정, 고량주 과정, 선물 거래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 열려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가입하신 분들은 바로 열람 가능하니까요. 코인키스 메인 화면, 그 다음에 게시물 터치하셔서 네, 이걸 먼저 뭘 가장 먼저 하면 되느냐? 주말간에 이거 저라면 보겠습니다. 똑같이 세팅하십시오. 그 다음에 방금 저처럼 자세히 보기를 누르셔서 쭉 달달달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 질문 통해서 저한테 질문도 할 수 있고요. 궁금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기술적인 도움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여기저기서 수익 자랑도 하고 계시니까 네, 고량주 추천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20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어떻게 3억 5천 이상의 자산을 쌓고 계시는지 고량주 과정 가입하시면 모든 게 하나하나씩 여러분에게 공개가 될 겁니다. 고정 댓글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고요. 자, 4018원, 오늘 6시 7, 아침 6시 7시 정도쯤에 4066원까지 좀 올라섰다가 다시 또 이렇게 되는 전형적인 가격 따지기의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다.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더더욱 숨김없이 이 어떤 가격 따지기의 움직임이 더더욱 드러나고 있죠. 전반적으로 보시면 오전 9시 리셋 이후로 이런 분위기입니다만 거래 대금은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아무리 코인원 기준이라고 할지라도 비트코인은 지금 3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리플은 65억이고요. 네, 완전히 메말라 있다. 진짜 가격 따지기가 제대로 끝물까지 가고 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2주, 저도 항상 어떤 상승 추세 또는 하락 추세가 있을 때는 저는 보름 전후를 보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보름 전후를 보면 이게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세력들도 한 2주 정도 딱 그 뜸을 들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단기 고점 4,411원 14일부터 해서 쭉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28일까지, 오늘 28일이죠? 28일까지. 그죠? 2주간 계속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3주차쯤에 어떤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기술적으로는 있는데, 과연 추가 하락이 기다리고 있는지 반등 분수령이 기다리고 있는지, 일단은 저는 우리 엊그제 금요일에 PC 발표가 부합이 됐다는 것은 진짜 그나마 다행이었다. 지금 이렇게, 또는 여러분이 지금 주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리플 XRP의 가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로 가격 따지기를 얌전하게 하고 있는 것도 PC 덕분 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지난 2주 동안 일제히 약세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거, 알트코인 전반 리플을 포함한 매도 압력을 확인시켰다. 지금은 거래 대금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락세의 배경, 2주간 하락세의 배경은 글로벌 매크로 불확실성, 맞는 말이죠. PC 발표도 불확실성이었고, 전체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금리 인하 오랜만에 봐볼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역시 아무리 퍼센티지가 높지만 또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면 불안해하는 거죠. 자, 지금 87.7, 이 밑에 쪽은 12.3,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이게 한 자릿수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조금 이 데이터적으로도 조금 더 안도하는 그런 모습이 시장에 나올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위험자산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숏 포지션 누적. 근데 이제 지금 2주간 숏 포지션이 재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숏
커버링이 나올 가능성도 이번 주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낙폭을 좀 더 넓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XRP는 2.82달러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단기 저점 매수세가 살아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네요. 이번 주 역시 신중론이 우세하다 뭐 그렇겠죠. 어쨌든 간에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 움직임에 연동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됩니다. 네, 맞는 이야기고요. 전반적으로는 단기 조정이 진행 중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ETF 수입, ETF 유입 10월 18일 과연 이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10월 초중순에 나올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시기적으로도 이제 턴어라운드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관 수요, 규제 명확화 등에 따른 긍정적인 모멘텀이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이번 주는 단기 반등 신호와 거래량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핵심이 맞죠? 단기 반등 신호 나올 것인지 거래량 변화 지금 이게 핵심입니다. 아주 좋은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단기 반등 시그널이 나오는지를 체크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거래량 변화, 지금 거래량이 쭉 빠졌잖아요. 다시 갑자기 비트코인이 쭉 치고 올라오는지 그런 것들을 지켜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지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달러상으로는 리플이 이 XRP가 2.78달러 정도 됩니다. 비트코인은 109,000달러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거래소 간 가격 차이. 저는 업비트와 바이비트를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김치 프리미엄, 김프라고 하죠. 약 2.32% 정도 끼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것만으로 뭐 앞으로의 등락을 예상할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나라가 조금 더 수요의 어떤 범위가 좀 더 있다. 매수적인 면에서요.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고, 뭐 이게 뭐 대단한 김치 프리미엄이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은 2주간 하락하고 있는 다음에 이 김치 프리미엄 플러스이기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매수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묘사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28일이고 월화 29, 30 이건 10월이면 10월에 뭐 10월 10일 솔라나 ETF 첫 최종 뭐 이런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18일 ETF 발표, 대량 발표가 무더기로 통과가 될지 그것도 여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역시 아직은 아까 12% 정도 금리 동결의 가능성을 표현하고 있지만 보겠습니다. 일본 금리도 물론 중요하죠. 일본 금리는 중요한데, 여러분이 일본 금리에 이렇게 약간 좀 그 공포감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전 이해합니다. 작년 12월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금리는 늘 저기였죠. 뭐 아주 간단하게 압축시켜 드리자면 일본 금리는 항상 제로 금리였습니다. 그리고 십수년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통화로, 일본 그냥 그 엔화로 전 세계 많은 곳곳에 투자가 돼 있죠. 근데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니 그건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거였기 때문에 12월에 굉장히 큰 낙폭의 그 변화가 있었던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도 알고 있을 정도면은 이제는 그 불확실성이 많이 사라진 겁니다. 설령 일본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작년 12월 같은 그런 충격은 이제는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일본 금리도 중요하지만 이 기조가 계속 가는지, 지금 세력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잘하고 있냐면, 자, 우리 9월에 금리 인하 성공했습니다. 25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을 금리 인하를 했죠. 10월에도 할까 안 할까? 네, 데이터적인 것만 그대로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7.7이면은 여기도 이제 데이터적인 면으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완화될 가능성이 높죠. 여기도 25 베이시스 포인트겠죠. 그 다음 남은 것은 이제 12월 28일인데 12월도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건 이제 알 수 없죠. 2회 금리 인하를 일단 올해는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될지 않을지는 그때 또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서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물스물 내릴 겁니다. 당연히 스물스물 내릴 건데, 중요한 건 마치 냄비에 물이 서서히 끓듯이 스물스물 내려가니까 또 사람들이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면 사람들이 마치 빅 이벤트가 마치 성사되는 것처럼 그렇게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뭐 가격도 뭐 이렇게 거래 대금도 그렇고
딱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기회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폭넓게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여러 다각도로 이해하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스물스물 티 안 나게 하다가 스물스물 작전을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한 방에 확 올리기보다는 물론 그러다가 가격 따지기는 분명히 리플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다른 것도 봐볼까요? 자, 리플은 분명히 가격 따지기가 체크가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도 좀 이렇게 고르진 않지만 뭐 가격 따지기가 볼 수도 있겠고 이것도 좀 고르지 않네요. 그러니까 리플이 가장 고르네요. 고르지 않아. 제가 지금 억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XRP는 딱 반듯하게 이렇게 남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가 억누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터지게 될 어느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그 타이밍이 언젠지는 저도 모른다. 왜냐? 그건 웬의 문제고 세력 마음이니까. 그러나 그 타이밍이 올 때는 그거 보고 있으면 이미 늦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이때 제일 쓸 수 있는 방법이 우직하고 무던하게 이거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송의 결론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코리니 분들을 위한 결론일 수도 있겠지만 조급하면 무조건 돈 잃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조급할 것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하라는 대로. 어차피 금리 인하 시기는 열렸으니까. 회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가입하셔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까지만 받겠습니다. 5%. 예전에 10%였는데요. 근데 물론 지금 최근에 가입하시는 분들 되게 매너도 좋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중요한 것은 제가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이메일이 너무 많이 날라오니까 이거는 물론 제가 한 분 한 분 당연히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이 퀄리티를 위해서 고량주는 제가 어느 정도 제한을 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이 딱 적기입니다. 제 말씀을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여운을 남기겠습니다. 잠시 후에 5시에 뵙겠습니다.